지수 투자만 한다고 했었을 때도 지난 3년은 평균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한 강세장이었다는 전형적인 강세장 후반부의 분위기예요. 펀더멘탈과 현재 주가의 괴리가 있는 거죠.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임스입니다. 오늘은요, 내일 있을 웨비나의 프리뷰 2편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내일 저녁 7시 반이죠. 그때 이제 2020년을 대비한 퀀트 전략이라는 웨비나를 진행을 할 건데요. 그 웨비나에서 다룰 내용을 제가 잠깐만 아주 짧게만 보여드리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 프리뷰 2편에서는 하워드 막스의 경고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내일 웨비나 때 말씀드릴 내용이긴 한데요. 저희가 한번 2023년, 2014년, 2025년도 성과를 잠깐 리뷰해 봅시다. 2026년도를 얘기하기 앞서가지고 일단 지난 3년도의 성과를 한번 보자고요. 지난 3년도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투자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해들이었다. 일단 우리가 S&P 500의 수익률을 보게 되었을 때 사실상 이게 지수죠. 지수 투자만 한다고 했었을 때도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수 투자 시 26% 수익을 볼 수 있었고요. 거의 20% 넘는 수익률이죠. 환율 반영을 하더라도 26%였었고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S&P 500 자체 수익률이 24%인데 환율을 반영하면은 38%였고요.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년 초반에는 트럼프의 관세 그런 노이즈 때문에 약간 다운사이드 있긴 있었지만은 회복을 해서 작년도도 꽤 높은 수익률을 마감을 했습니다. 17% 마감을 했어요. 환율 반영을 한 수익률은 무려 19%에 달합니다. 그래서 누적 수익률을 보게 되었을 때 각각 만약에 환율 반영 안 했을 경우에는 87% 수익을 볼 수 있었고 환율 반영을 한 경우에는 무려 109%. 즉 이 말은 뭔 말이냐, 지난 3년은 원화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수만 투자했어도 S&P 500만 투자했었더라도 자산이 2배가 되는 장세였었다. 사실상 그래서 지수 투자만 하더라도 거의 100% 이상 수익을 거두는 투자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해, 즉 강세장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2026년은 어떨까? 라는 얘기를 저희가 해봐야 됩니다. 저는 퀀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다룰 내용이 퀀트 주제이기 때문에 저는 데이터로 분석해드립니다. 일단 S&P 500 같은 경우는 20년 평균치를 보게 되면요, 여기 있는 게 이제 S&P 500의 20년 평균치, 20년 동안 성과를 가져온 건데, 보시게 되면은 20년 평균을 보게 되었을 때는 대략 10에서 11% 수준의 수익률을 거둡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 문헌들을 보게 되면은 S&P 500에 투자했을 때 기대 수익률은 우리가 50년 이상치를 보게 되었을 때 평균은 8%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저원 3년, 2013년, 2014년, 2025년은 성과가 되게 좋았습니다. 각각 20%대 수익률을 냈단 말이에요. 지난 3년은 평균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한 강세장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3년 동안 무려 강세장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 그러면 4년차가 되었을 때도 과연 그 강세장이 이어지는가? 라는 걸 보게 되면은 되게 안 좋은 소식인데, 지난 20년간 데이터를 분석해 보게 되면요, 무려 3년 동안 연속으로 10% 상승한 경우에는요, 그 다음에는 좋지 못한 수익률을 보이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10% 수익률을 거뒀었는데 그 다음 해를 보게 되면은 1% 수익률을 거두죠. 그리고 2019년, 2020년, 2021년도 같은 경우도 되게 수익률이 좋은 3개 연도였었는데 그 다음 해를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18% 수익률을 거둡니다. 보통 강세장은 3년 정도 지속이 되며 그 이후에는 약세장으로 돌입한다. 그게 데이터 통계가 보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는 겁니다. 과연 2020년 어떨까? 라는 질문은 지금까지 S&P 500, 그러니까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강세장을 유지했었는데 올해도 강세장이 유지가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겁니다. 일단 데이터로 봤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실제로 지금 현재 월가의 예측치를 보잖아요. 올해 2026년도 S&P 전망치를 보게 되면은 지금 가장 하단에 있는 하우스가 얼마를 보고 있냐면 7,000포인트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S&P 500이 6,900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하우스마저도 현재보다 높은 수준으로 마감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보시면은 높게 보는 데는 8,100까지도 봅니다. 지금보다도 10% 이상 오를 여력이 있다고 대부분이 보고 있는 거죠. 주요 월가 하우스들이 현재 지금 전부 다 강세를 펼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난 3년간 강세장이었으니까 약세론을 여기서 외치게 되면은 회사에서 잘리는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강세장 후반부의 분위기예요. 뭐냐? 약세론이 실종된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하방을 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보통 이게 강세장 후반부에 나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펀더멘탈을 봤었을 땐 어떠한가? 자,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의 주인공 하워드 막스를 제가 모셨습니다. 이분은 투자의 대가입니다. 이분이 사실 인터뷰한 지 꽤 됐어요. 이게 작년 9월 달에 나온 내용을 다시 들고 온
건데 사실 지금 보더라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하워드 막스의 뼈를 때린 논리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분이 누군지 모르는 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이분은 누구냐면요, 워런 버핏이 가장 존경하는 투자자라는 분 중 한 분입니다. 이분이 메모를 발간하셔가지고 자기가 보고 있는 뷰를 웹사이트에 올리십니다. 그러면은 워런 버핏이 이 말을 했어요. 하워드 막스가 만약 메모를 쓴다 하면은 그거는 내가 제일 먼저 참고한다, 다른 거 다 제끼고 그것부터 읽어본다 라고 할 정도로 되게 인사이트가 깊으신 분이고요. 이분은 참고로 2008년도 때 금융위기 이후에 바닥을 예측하신 분이고, 이때 모두가 다 금융위기 이후에 약세장 올 것이다 예상했었는데 그 2008년도 당시에 이때가 바닥이다라고 정확하게 하신 분이고, 2020년 코로나 바닥 이것도 정확히 예측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투자도 잘하시는 분이고 인사이트가 깊으신 분 중 한 분이에요. 그런 하워드 막스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 참고로 이건 작년 9월달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25년 4월달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작년 초반이죠. 이때 트럼프가 갑자기 관세 폭탄을 들고 온 적이 있습니다.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들고 온 거죠. 그때 사람들이 주식을 던졌습니다. 그때 한번 미국 주식이 크게 빠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후로 보게 되면은 사실상 4월 이후로 주식시장은 다시 반등을 했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2015년도 같은 경우도 수익률이 무려 19%대 마감했단 말이에요. 사실상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10%, 20% 빠진 수준에서 다시 19% 회복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 폭만 봤었을 때는 거의 20에서 30% 정도 반등한 거란 말이죠. 엄청 크게 오른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러면 관세가 부과가 안 돼서 그런 것이냐? 아니거든요. 9월달이죠. 이때부터 실제로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주식을 사면적으로 사기 시작했어요.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했었을 때는 주식을 던졌는데 관세가 매겨지니까 주식이 오른다는 거거든요. 사실상 논리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관세가 매겨진 거는 펀더멘탈은 나빠진 겁니다. 근데 주가는 올라간 상황이다. 즉 펀더멘탈과 현재 주가의 괴리가 있는 거죠. 이것은 전형적인 버블의 초입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버블에 초입해 있다 라는 말씀을 작년 9월 달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버블의 한 중간쯤 와 있겠죠.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관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자유무역이 아니라 보호무역을 의미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자유무역이라고 해서 이제 교역을 함에 있어서 관세가 없으니까는 코스트가 제로였죠. 근데 이제는 관세가 매겨졌으니까 수입이나 수출을 함에 있어서 비용이 발생한다. 이것은 인플레이션이 오르는 건 물론이거니와 효율적인 자산 배분이 아니라 비효율적 자산 배분이 된다 라고 말을 해요. 사실상 과거 글로벌 시대, 자유무역 시대에서는 이탈리아는 파스타를 잘 만들고요, 대만은 반도체를 잘 만드는 분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자가 잘하는 거에 집중을 해서 그쪽을 고도화를 시키고 그것을 자유롭게 무역을 해서 주고받았기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번영을 한 거죠. 근데 이제는 어떤 걸 하는 겁니까? 관세를 매겼죠. 보호무역을 합니다. 이건 뭐 뜻이냐면은 미국이 이제 와서 자기들 산업이 죽었으니까 파스타, 반도체 우리가 다 만들게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두 개를 둘 다 잘 만들려면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릴까 라는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당연하겠지만 되게 비효율적이겠죠. 사실상 반도체를 이제 와서 미국이 잘 만들려고 시도해봤자 지금까지 벌어진 기술 거치가 되게 큰데, 그러면 이렇게 관세를 매기는 거는 전 세계적 경제에는 되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즉 펀더멘탈 관점에서 되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하는 게 하워드 막스의 분석이고, 근데 현재 주가는 강세장의 여파로 올라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도에는 우리가 강세장이 유지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되게 복합적인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게 하워드 막스의 의견이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게 궁금하시겠죠. 제가 바로 그 내용을 내일 웨비나에 다룹니다. 내일 저녁 7시 반이고요. 그때 제가 그러면 어떻게 우린 투자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내용을 그때 한번 다뤄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저의 유튜브 영상 보신 분들은 내일 웨비나에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웨비나 참여하는 방법은 우리 유튜브 채널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게요. 댓글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꼭 참고하셔가지고 내일 웨비나 때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